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 당시 집을 구해주셔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며 누나 남동생 2남 1녀 집안 장남입니다. 누나는 교포에게 시집가서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부유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3, 4년에 한 번 오고요. 남편이 연년생 남동생, 시동생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저보다 2살 많아요. 저희 남편은 저만 바라봐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꼴보기 싫은 인간 딱 한 명, 시어머니. 결혼하고 같은 동네 살면서 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셨어요. 저는 알려드리기 싫었지만 신랑이 알려줬네요.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며 반찬도 갖다 놓으시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비번을 아셔도 뭐 아무 때나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대 밑에 놔둔 팻물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진 것도 바로 안 게 아니에요. 귀가해서 식사하고 빨래하고 좀 쉬고 청소기 돌리다가 알았어요. 외출 전과 다름없는 집안의 모습인데 딱 침대 밑에 팻물만 없어졌어요. 도둑이 든 거라면 여기저기 뒤져본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팻물만, 침대 밑 팻물만. 너무 놀라 신랑한테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고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CCTV 보았는데 이상한 사람의 흔적 없었어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침대 밑 팻물의 위치를 아는 건 단 3사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종종 오셔서는 저 결혼 당시 선물한 모피나 옷은 잘 놔뒀냐, 폐물은 어디에 잘 뒀냐 물어보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사실 그 폐물이라는 것도 저는 받을 생각이 없었답니다. 당시에 아파트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었기에 반지 등 장신구를 할 일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폐물이 있어서 어머니 유품으로 그것만 간직하고 있어도 충분했었기에 따로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받아놓았어요. 그 폐물과 어머니의 유품이 사라진 겁니다. 상자만 남고 내용물만 싹! 그럼 남편도 의심해야 하지 않냐고요? 그날 제가 병원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제 친한 친구 한 명뿐이었어요. 원래 진료 날짜가 그 다음 날이었는데 급한 약속이 잡혀 하루 앞당긴 거거든요. 신랑에게는 날짜 바뀐 걸 따로 말 안 했고요. 카톡으로 대화하던 제 친구와 저에게 점심때 뭐 하냐고 일 없으면 와서 밥 먹으라고 연락하셨던 시어머니. 이렇게 2명만 제가 병원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희 집 비번도 모르고 이쯤 되면 범인은 시어머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의심 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시부모님이 그래도 노년 걱정 없으시고 여유롭게 잘 사시는 편인데 2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보증 서서 그 돈 갚느라 돈을 좀 날리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모은 돈은 시아버지가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돈이 좀 궁하다 들었어요. 사치 좋아하고 씀씀이가 큰데 정작 쥐고 있는 돈은 없는 거죠. 시아버지가 카드값 내주시고 잔소리하시고 이건 신랑에게 들은 이야기라 구체적인 빚 금액은 몰라요. 경제권이 시아버지에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만 알아요. 남편도 정황상 달리 할 말이 없는지 자기 어머니의 송이인 걸 인정하는 분위기. 그냥 폐물만,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에 쥐어준 폐물만 가져간 거면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넘겼겠지요. 가족이니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유품까지 가져간 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유품인 거. 고민하다 남편이 먼저 시아버지만 따로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이라고. 저희를 만난 그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다그치셨나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드러누워서 끙끙 앓더니 다음날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숨에 지장이 갈 만한 심한 자해는 아니고 우리를 보자마자 억울하다고 울며 불며 소리치시는데 정말 아닌가 싶다가도 그러면 도대체가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 비번도 알고 폐물 위치도 아는 사람, 아파트 출입구 1층, 지하주차장 출입문 CCTV에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같은 동에 사는 시어머니밖에 더 있나요? 시아버지도 의심해봤지만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매일 출근하십니다. 역시나 그날도 출근하셨고요. 미치겠네요. 억울하다고 자해하고 들어놓은 시모. 시아버지는 이거 받으라며 폐물값 주셨는데 돈이 문제인가요? 저희 엄마 유품이 없어졌다고요. 정말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자해하고 들어 눕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받아내죠?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제가 괘씸한 거예요? 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황상 시어머니인 게 분명하기에 신고는 남편도 말렸던 거예요. 경비실 보안업체의 사정사정에서 남편과 같이 눈이 충혈되도록 CCTV 봤는데 CCTV를 보니 저희 시아버지와 신랑은 출근 시간에 나가서 퇴근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택배 기사분들이나 배달원분들은 출입구 지나쳐서 엘리베이터 안 CCTV에 잡히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것도 보았고요. 시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남편이 경찰 부르는 거 극구 말렸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시아버지께서 오셨고 잃어버리신 유품과 폐물을 내놓으셨네요. 엄마 유품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거 찾았으니 용서해달라고 너 볼 면목이 없다고 너무나 미안해하셨어요. 나중에 신랑에게 들으니 시아버지께서 어머니 잡고 엄청 세게 나가셨대요. 네가 며느리 폐물 건드린 거 다 안다. 그러고 싶냐?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럽냐? 네가 예전에 보증 서서 난리 났을 때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겼고 그 많은 세월 함께 살면서 그 문제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증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이혼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혼하자고 그런 의심받고는 못 산다고 또 난리. 그리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 금요일에 일도 안 나가시고 근처 전당포 금은방 다 돌아다니셨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 신랑 불러서 집안 마음 놓고 뒤지라, 내 눈치 보지 말라 하시고 둘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놨대요. 정말 온 집안을 다. 옷장, 서랍장, 책장, 신발장은 물론이고 침대 매트리스도 뒤집고 냉장고까지 다 뒤집었는데 안 나오더래요. 우리 신랑이 마음 약한 편인데 눈물 흘리면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엎었는데도 안 나와서 정말 엄마 범인 아닌가 했대요. 그런데 세탁실에 세제나 잡다한 거 놓은 작은 장, 거기에 세탁 주머니 있죠? 여자 브라 넣는 세탁 주머니. 거기에 들어있더래요. 보자기 같은 데 싸서 집어넣었더래요. 시아버지 열받아서 당장 병원 달려가시고 시모라는 인간 그제서야 털어놓더래요. 시아버지가 허락한 카드값을 좀 오버해서 그거 메운다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200~300 정도 그거 갚으려고 그랬다고. 순간 미쳤나 보다고 어제 하루 고민하시고 둘이 이야기 나누시고 오늘 저에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정말 미친 거죠. 그 돈 때문에 남편한테 욕먹기 싫어 며느리 폐물을, 그것도 유품을.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상대도 하기 싫어요. 신랑이 먼저 말해줬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엄마한테는 우리 볼 생각도 마시라고 말할 거고 여기 전세 놓고 이사 가재요. 시아버지와는 이야기했대요. 엄마 유품 찾아 다행인데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가 저 모양이라니 가슴이 아픕니다. 신랑이랑 시아버지가 불쌍하고요. 시아버지가 돈 관리하시며 구두쇠처럼 하시긴 했어도 시모가 그동안 다달이 카드값만 200, 수십 년 세월 살면서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시아버지만 따로 만날 거예요. 남편 뜻대로 이사 갈 거고요. 정신 나간 그 사람 때문에 신혼 시절부터 정든 이곳 떠나는 건 정말 싫지만 동네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보다 낫겠죠. 손주 보여주기도 싫고요.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찝찝하고 속이 좀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미치신 거냐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데 남편과 아버님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화가 나네요. 정말 나이 먹는다고 다 같은 어른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시어머니 시점만 나와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루빨리 이사가고 그냥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네요. 하다하다 며느리 유품을 건드린 시어머니. 정말 지겹고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에휴,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